안녕하세요. 한국머스크의 안소연입니다. 한동안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요.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올해도 고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와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미세먼지가 저희를 괴롭혀도 따뜻한 봄은 여전히 반가운데요. 그 봄처럼 반가운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고객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한국모스크 영업부 김진혁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알찬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머스크 해운 업무팀 연재 팀장입니다. 올해도 역시 알차고 도움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한 분 더 저희 고객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계신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머스크 고객 여러분. 동북아시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시원입니다. 세계 물류시장은 매일 다양한 뉴스가 참 가득한데요. 푸른 봄의 기운과 함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많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머스크는 204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이미 발표했고 이 정책의 일환으로 메탄올 선박을 발주했었는데요. 올해 많은 운송업체들이 머스크의 선례를 따르고 있어 머스크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봄맞이와 함께 이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해외 지사 및 본사에서 근무하시다 작년 9월부터 동북아시아 CX팀을 이끌고 있는 박시원 상무님의 인사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3월의 브로드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진혁 팀장님,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2년은 코로나로 비롯된 물류 대란이 지속되던 한 해였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힘든 한 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 성장 감소세 그리고 통화 통제 강화로 인한 소비자의 수요 약화는 컨테이너 쉬핑 인더스트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트레이드별로 자세한 상황을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트레이드 경우 구정 이전에는 그 수요가 다소 회복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 항구에서의 상황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머스크는 고객분들의 물류 운영 스케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조정을 통해 더 나은 정시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주 트레이드입니다. 데카르트 데이터 마인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화물이 20드라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200만 TU 미만으로 그 수가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보다 11.3%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수요가 많이 감소했던 지난 12월을 보면 전년도 동일 시기 대비 그 산업 거래량이 19.3% 감소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에 거래량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겨울철 한파 등의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운영 정상화는 다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으며 각 오리진과 도착지에 웨이팅 타임 역시 발생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세아니아 트레이드인데요. 이 트레이드 역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비필수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비필수 생활용품 및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오세아니아 지역 내에서 몇 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7.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호주 중앙은행은 2022년에 8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7.2% 증가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호주와 유사하게 7차례 금리 인상을 시행했고요. 공식적으로 금리를 0.75%에서 4.25%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의 각 중앙은행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소비를 악화시켜 수출 및 수입 물량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파도님의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스파도님은 2020년 하반기보다 낮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이미 팬데믹 이전의 운임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파도님 변동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즈널리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곧 냉동화물의 수출 성수기에 접어들고 이와 같은 수요 증가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상황 역시 컨테이너 해상 운임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중국은 코로나 제한을 해제하면서 아직은 완전 회복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출입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시장 운임 인상을 이끌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장 상황에 대한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안소연 상무님께서 스케줄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전달 주시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 여러 관계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류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죠. 지금부터 스케줄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에서는 현 시장 상황에서 스케줄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공급망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 스케줄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노력들로 지난 11월 머스크 오세아니아 아시아 구간에 대한 스케줄 신뢰도를 42%에서 52%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최고 실적이며 저희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2023년에도 해양 네트워크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동남아시아와 호주를 잇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발표는 당사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동남아시아 호주 공급망에 매우 필요한 일정 탄력성, 유연성 및 우수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2023년 여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의 물류 공급망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3개의 새로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 커넥트는 포트클랑, 탄중 팔레파스, 싱가포르에서 시드니 멜버른, 프리멘틀까지 연결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의 상품을 호주 동부 해안에서 프리멘틀로 옮기는 것을 도와드리는 호주 해안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인 이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커넥트는 탄중 팔레파스, 싱가포르와 브리즈먼 및 시드니를 연결하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운행될 것이며 이 서비스는 브리즈번 안팎에서 일관되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규 서비스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커넥트는 탄중 팔레파스와 싱가포르를 프리멘틀까지 직접 연결하여 그 접근성과 안정성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3가지 새로운 서비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스케줄의 완충을 유지하고 고객 여러분의 공급망의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저희 머스크는 총 16척의 선박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올해도 전체 네트워크에서 일정 안정성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민하게 그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스케줄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도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엔 팀장님, 조금씩 더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규제의 복잡성을 저희 고객분들께서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머스크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머스크에는 고객 여러분들의 글로벌 트레이드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무역 및 세관 컨설팅 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팀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제품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세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이 무역 및 세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전 세계에 걸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들 사업을 하시면서 체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무역협정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협정을 통해서 수입 관세를 줄일 수 있고 무역에 따른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더 자유롭고 경쟁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지금의 양상을 보면 이 무역협정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역 중심적이고 나아가 양자 간의 협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186개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이고 서명은 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게 10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81개의 무역협정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협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협정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거래하는 국가마다 각각 다른 협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협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이 무역협정 때문에 전체 사업 중 오직 22%만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무역협정만 잘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업이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예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 및 사회 입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새로운 이슈를 주는데요. 하나는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 수출의 과정에서 오는 규제를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처벌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삼림벌채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수입자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삼림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회사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역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규제를 파악하고 실사를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non-compliance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또 이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만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회사의 프로세스가 오래되거나 협력사의 정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관의 수준이 올라가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오류를 발견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국경에서 통관 중에 검사 단계로 이동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즉슨 세관이 회수한 과소지급 관세의 총 금액이 정말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세관이 감사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이 2019년 4,300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3,2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관세와 벌금 때문에 파산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관 및 무역 규정을 잘 준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를 통해서 기업은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을 이루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기업의 차별화 요소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머스크는 이러한 여러 복잡성과 이로 인한 비용 절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정부가 더 쉽고 비용이 덜 들고 더 예측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 이코노믹 오퍼레이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제도와 같은 더 적은 검사로 상품이 국경을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관세를 지불하는 기간을 연장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도울 수 있는 많은 편의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종종 국제 공급망의 일부로서 필요한 경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사업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보세 창고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지불을 연기하거나 초과 지불한 관세를 회수하거나 이후 수출한 제품에 대한 지불 등 현금 흐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나아가 데일리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의 세관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적용한다면 굉장한 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새로 가방을 제작한다고 할 경우에 플라스틱 버클을 쓰느냐, 직물로 된 버클을 쓰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입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결과적으로 특정 마켓에서는 최종 비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기업의 경우 다양한 옵션에서 오는 관세의 임팩트는 반드시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국가에서는 이 무역협정 덕분에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을 진행하실 때 해당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완제품에 대한 관세의 경우 부품 단위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시고 다른 보조품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달하셔서 조립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가이드가 덧붙여진다면 기업의 수익과 전반적인 경쟁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머스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머스크는 관세 및 무역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고객 여러분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잠재적인 리스크, 새로운 규정에 대한 준비,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머스크는 다양한 언어를 통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담 전문가를 포함한 글로벌 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업무 직원 또는 영업 직원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앤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가장 흥미로웠을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은 저희 담당 업무 직원이나 영업 직원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나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난 몇 주 힘들었던 장비 상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조앤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이어서 향후 상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장비 부분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엔데믹 상황과 맞물려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서 20드라이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20드라이 장비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국 내의 20드라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때 한국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수급에 영향을 받았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한 공급 불균형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저희 머스크에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부킹 진행을 하실 때 컨테이너 픽업 지정일에 있어서 가능한 실제 작업 예정일에 맞춰서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이러한 수요 예측에 큰 도움이 되오니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선적 터미널이 아닌 다른 터미널에서의 픽업의 경우 이는 터미널 수급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임을 진행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요 예측 조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브로드캐스트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는데요. 진혁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도 1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터 외투를 입기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벌써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봄날처럼 마음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봄과 함께 저희 머스크의 2023년도 1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도 시작되었는데요. 이 고객 만족도 조사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관련 메일을 받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아주 잠시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더욱 나은 서비스와 프로덕트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나은 고객 만족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머스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컨텐츠와 유익한 내용의 커스터머 브로드캐스트로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저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